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상담 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결혼 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신부님들은 한국어 능력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법무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거나 토픽이라는 한국어 능력 시험 초급 1급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 발급 요건이 갖추어지면 신부는 한국어로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서 영어로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것처럼 신부님 역시 한국에 입국 후에도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만 하죠. 당연히 신랑님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좋겠죠. 비자 취득 조건인 토픽 1급은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를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부의 한국 취업 활동이 가능한가요? 결혼 이민자, 즉 F6 비자 보유자는 국내 취업 활동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연금 보험 가입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의 국민연금이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베트남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제외국에 속해 있었는데요. 최근 한국과 베트남은 이러한 부분에서 양국 국민들의 혜택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협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도 취업을 하였을 경우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이 아닌 여전히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겠죠. 신용불량자도 국제결혼을 할 수 있나요? 신용불량자는 비자 발급 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억제 대상은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화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비자 발급은 영사의 권한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1. 신부가 배우자의 신용불량 상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2. 서류상 신랑의 직업이 확실하고 생활 능력이 있는지. 3. 신랑이 신용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결혼 이민 비자는 발급부로 결정을 받게 되면 6개월 내에 재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히 준비해서 신청하셔야 하겠죠. 국제결혼 후 이혼했는데 다시 국제결혼이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결혼이민 심사 기준에 의하여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혼이민 심사 기준을 알아보면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에 1회만 가능합니다. 단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초청이 가능하죠. 또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하지 않은 경우나 초청했더라도 비자 발급이 불어된 경우 또는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예쁘고 어리고 순종적인 여성을 만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예쁘고 어리고 순종적인 여성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남성분이 먼저 잘생기고 젊고 자상한 남성이 되셔야만 합니다. 국제결혼은 예쁘고 어리고 순종적인 여성을 구매하는 매매혼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에게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상형을 찾기 전에 그 이상형에 맞는 남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국제결혼의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매매혼의 개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도 상담 시 한국 남성이 결혼해주겠다고 하면 베트남 여성은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형적인 매매혼으로 생각하고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것이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이죠.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에게 여성은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과 결혼해줘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매매혼의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국제결혼 상담을 하시는 경우에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업체에서도 국제결혼 의뢰 자체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혼 후 남성이나 여성 모두 불행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은 남성과 같이 살겠다는 여성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성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여성에게 더 잘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성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하신 뒤에 국제결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내가 입국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선 첫 번째로 외국인 등록 전에 필수적으로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아내분 명의로 사회통합정보망 회원 가입, 조기 적응 프로그램 신청, 교육 이수, 이수증을 출력하여 외국인 등록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비자 만료일 이전에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 후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남편분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아내분의 결핵진단서, 여권, 여권사진 한매, 조기 적응 프로그램 이수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등록증 발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부님의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출산으로 인한 육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인데요. 최근까지 신부님의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단기 사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국 사무소에서 비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저희 채널에 최근 업로드한 영상처럼 처음부터 가족 방문 동거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한국으로 입국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들은 저희 채널의 영상이나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부의 한국 국적 취득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혼인 신고 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혼인 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혼인 귀화 허가 신청을 하시면 그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귀화 신청 자격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귀화 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 경력 조회 및 체류 조사 등을 실시하고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를 실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화 적격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언어 능력이나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이는 필기 시험과 면접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필기 시험은 역사, 정치, 문화 및 풍습 등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면접 심사는 한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신념 등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심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Q&A를 진행하였는데요. 막상 현실적으로 국제 결혼을 하시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시 예쁜 여성을 소개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특히 최근 국제 결혼은 굉장히 그 분위기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먼저 하신 후에 국제 결혼을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이상 팅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